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 제1권 강독 시간입니다. 오늘은 벌써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저녁이고요. 지금 시간은 저녁 6시 30분이 지나고 있는데요. 이미 해가 저물어서 깊은 밤처럼 어둑어둑해졌네요. 뉴질랜드는 오늘이 엔작데이라고 해서 일종의 한국 같으면 현충일 같은 날이죠. 그래서 내일까지 휴일이 이어지고요. 동네가 조용합니다. 이런 긴 연휴가 있는 날에는 많은 가족들이 여기저기로 여행 가고 이동하고 이러기 때문에 동네가 많이 조용한 하루였어요. 이래저래 저도 바쁘다 보니까 주말에 영상을 하나 올려야지 하다가 벌써 일요일 저녁이 됐는데 그냥 넘어가면 또 며칠 금방 지나갈 것 같아서 오늘 하나를 올려두고 가야겠다 싶어서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좀 변화가 있었어요. 네, 뭐 큰 변화가 아니라 제가 머리를 완전히 삭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수염도 많이 길렀었는데 이제 그 구레나루 부분은 좀 정리를 하고 그래서 뭐 수염을 다 밀진 않았는데 네, 조금 단정하게 정리를 했어요. 수염을 기른 거는 재작년인가? 재작년이죠 아마. 팬데믹이 시작된 게 코로나 터지고 나서 여기도 락다운이 걸려서 외부에 다니지 못하게 됐을 때가 있었죠. 집 안에만 머물러야 되는 그런 긴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길렀어요. 기르다가 나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르는 김에 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날 때까지 한번 길러보자 그렇게 해서 기르던 게 이게 잘 안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르는데 그게 또 나름 적응이 됐는지 한번 밀어버리면 또 낯설고 해서 계속 기르고 있어요. 그래서 팬데믹이 끝날 때까지는 수염을 나름 기르기로 했고요. 대신 머리를 삭발을 한 것은 이제 나름 어떤 변화를 좀 주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머리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또 지낼 수도 있죠. 그래서 머리를 시원하게 삭발을 하고요. 모자를 이것저것 골라서 쓸 수 있는 재미를 즐기기로 했습니다. 또 제가 목표로 하는 어떤 것들을 이루어 나가면 그때 또 다시 또 다른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어요. 일종의 사인처럼. 그래서 상담하시는 분들은 모자 쓰고 나타났다고 놀라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 제1권 강도 계속 이어나가죠. 오늘 새로운 주제에 들어갑니다. 드디어 마지막 챕터죠. 페이지 210페이지고요. 210페이지부터는 이제 챕터가 바뀌죠. 그래서 제6장 가능태 흐름이라는 챕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다룰 주제는요. 정보장이라는 주제예요. 가능태와 관련해서는 제가 그 트랜서핑 개념을 잡을 때 가장 기초로 우리가 다져야 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가능태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능태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수용하지 않는 한 트랜서핑을 적용하는 것은 절반에 불과하다. 반드시 가능태라는 전제를 수용을 하고 적어도 인식을 하고 있어야 이런 트랜서핑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크게 이 전제로 깔고 있는 개념이 뭐냐면 이 세상은 여러분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과학이라는 도구로 볼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관념에서 한 걸음 더 나오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트랜서핑 자체를 온전히 적용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해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이 세상은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경험하는 물질 공간, 물질 세계, 형이하학적 세계라고 할 수도 있죠. 이런 구체적인 물질 세계가 있고요. 그 이면에, 그 너머에 비물질적인, 형이상학적인, 다른 말로 에너지 차원의 세상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뭐 다른 말로는 이것을 영적인 세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정확한 개념을 나누면 차이가 있겠지만 이해하기 쉽게 본다면 이런 여러 다양한 개념들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질적인 세상, 물리적인 세상, 이것은 과학이
기술하고 설명하고 증명하는 세상, 영적인 세상, 영적인 세계, 에너지 차원의 세계, 형이상학적 차원의 세계, 이런 것들은 과학이 설명해낼 수가 없죠. 아직은 모든 것을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것을 미신 또는 뭐 사이비 과학, 뭐 사이비 과학 뭐 이러죠. 유사 과학 뭐 이런 말을 하죠. 이런 식으로 판단받을 수도 있는 그런 세계입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하는, 과학으로 설명되고 증명되는 것만이 이 우주와 내가 발 딛고 살고 있는 세상, 그리고 내가 경험하는 것의 모든 것을 다 말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것만이 유일한 진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이 있다면 또 한 면에선 진실이 있죠. 사실이 틀리지 않아서 사실이라고 할지언정 그것을 진실이라고 말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너머의 진실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필요한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런 물질적인 세상 너머에 또 다른 차원의 세상과 공간이 존재한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건데요. 트랜서핑을 접하는데 이 물질 세계 너머의 저 세상, 에너지 차원의 세상, 이것을 전제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전제로 이 얘기는 풀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이 하나 있어요. 문이. 이걸 이제 거울이라고도 하죠. 이중거울. 이 이중거울은 양쪽의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 면은 이 물질적인 세상이 맞닿아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비물질적인 에너지 차원의 세상이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분리돼서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차원의 공간이 물질 차원의 공간에 영향을 미치고 또 물질 차원에서의 어떠한 영향이 저 비물질적 차원의 에너지 차원의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관계인데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있죠. 그리고 이걸 배제하고 있죠. 심지어. 그리고 배척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진실일까요? 진실은 저 너머에 있죠. 그것은 언젠가는 그 진실이 알려질 것이고요. 그리고 진실을 알든 모르든 진실은 그대로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작동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러한 세상의 우주의 원리, 이치 이런 것들은 알든 모르든 그렇게 작동한다는 거죠.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렇게 작동한다는 거죠. 이런 차원을 이제 전제로 하는 겁니다. 가능태라는 것은 그럼 뭐냐? 사실 설명할 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바딤 잘란드는 가능태라는 공간에 대해서 설명은 하지만 그것을 증명해 보일 수는 없다. 그리고 왜 그것이 존재하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렇게 작동을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설명하려고 애쓰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나름이다. 하지만 그것이 이렇게 작동을 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끝내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것에 관심이 많다면 나름대로 다양한 경로로 여러분들이 추구를 해야겠죠. 그러나 트랜서핑이 관심하는 건 뭐냐면 이러한 상호작용,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영향을 주고받는 데 있어서 이 비물질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와 그것을 이치를 사용해서 현실에 끌어오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것이 실제로 통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발 딛고 있는 현실에서의 변화를 위해서, 현실에서의 번영을 위해서 저 너머, 현실, 물리적 현실 너머의 세상에 있는 이치를 사용할 줄 안다면 훨씬 더 지금의 현실을 여러분들이 잘 가꾸어 나가고 만족스럽게 살아나갈 수 있다. 영위할 수 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점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 현실. 보통 현실의 지배자다 할 때 이 현실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발 딛고 살아나가는 인생, 시간 안에서의 인생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지배자를 뜻하는 것은 남을 통제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환경에 끌려가지 않고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한 현실의 지배자라고 할 때 현실이 중요한 거예요. 리얼리티 트랜서핑. 왜 리얼리티 트랜서핑이에요? 현실의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변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 현실을 넘어 유체 이탈을 해서 꿈나라 같은 세상에 다녀오는 게 아니에요.
눈을 뜨고 발을 딛고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의 변화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단지 이 현실 안에 갇혀서 발버둥 치는 변화가 아니라 상호작용한다고 그랬죠? 저 너머의 세상의 이치를 잘 이용하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할 때 보다 더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정보장이라는 개념으로 가능태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능태란 무엇이냐? 가능태는 일종의 정보장이다. 정보장이 뭐예요? 정보가 모여있는 하나의 필드, 장. 정보가 모여있는 어떤 공간 또는 집합체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들 그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기억나시죠? 굉장히 극장에서 3D로도 아마 상영을 했던 것 같은데 정말 우주 여행을 함께 하고 온 기분을 들게 만드는 엄청난 영화였습니다. 스토리도 굉장히 재미있었고요. 그 인터스텔라 영화를 보시면 기억나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주인공 여자의 그 아버지, 아버지 있죠? 우주로 날아갔던 아버지. 그 인물이 5차원 공간에 이렇게 갇히는 장면이 나와요. 무슨 뭐 도서관처럼 이렇게 보이는, 여기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바깥을 보는데 오르락 내리락 할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딸이 있는 방 안에 그 모습을 이 안에서 봅니다. 그리고 과거와 미래를 넘나들 수도 있죠. 이것을 이제 그 영화에서는 5차원 공간으로 상정을 하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접근을 한다면 그 인터스텔라에서 아버지가 5차원 공간 안에 갇혀서 여기서 그 무수한 정보들을 바라보게 되는 그 장면, 그것이 일종의 가능태 공간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돼요. 물론 그런 모습으로 생겼다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죠. 바딤도 거기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중요한 건 그러한 가능성의 공간,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왜 존재하며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는 다 설명할 수는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그렇게 있다. 그리고 그러한 현상이 작용을 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면 조금 이해가, 그 장면을 흥미롭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좀 더 쉽게 설명해드리면 가능태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요, 가능한 것이 모두 들어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에너지 차원의 세계, 영적인 세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수용하기가 아직 힘드신 분들, 이러한 물질적인 체계 안에 많이 이렇게 갇혀 계셨던 분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거나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죠. 그런 분들은요, 그냥 가능성의 세계로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단계별로 이해하는 차원에서는요. 가능성인데 어떤 가능성이에요? 무한한 가능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 두 가지죠. 하나는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 무한. 또는 뭐예요? 무한한 가능성의 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나. 나의 잠재력, 가능성이 무한한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버전이 존재하는 거죠. 이게 지금 내가 이 시간,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나라고 한다면 이 개념에 따라서 본다면 나는 무한한 나가 존재하는 거예요. 동시에 지금 이 순간 무한한 나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떤 나의 몸을 입고 어떤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나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여러분 자신, 그 의식, 그걸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환경도 무수히 많은 가능성. 그 가능성을 다 모를 때 뭐라 그래요? 잠재력 또는 잠재성 이러죠. 잠재적인 거. 언제든지 구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감춰져 있어요. 무수히 많다는 건 뭘 뜻해요? 다 알 수가 없다. 우리가 아는 것은 고작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 그것도 우물 안의 개구리, 그것도 우물 안의 개구리, 심지어는 내 안의 우물에 갇힌 개구리,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내 관념, 내 생각, 내 감정 안에 갇힌 그 우물, 내 마음의 우물에 갇힌 여러분들,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티끌처럼 살고 있는 겁니까? 이 무한한 가능성의 변화의 가능성을 다 묻어두고 이 티끌보다 작을 수도 있는 그 관념 아래 갇혀서 아둥바둥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그것과 싸워서 이기려고 애를 쓰고 있죠. 마음을 좀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런 얘기가 있죠. 루미라고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확한 건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뭐 파도에 바닷가에 파도에 그 물 한 방울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니다. 우리는 그 물 한 방울의 물 안에 있는 파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우리의 세포를 계속 현미경으로 뚫고 들어가면은 사실 우주와 일치되는 것처럼 에너지로 존재한다는 거죠. 에너지로. 예, 그래서 무한히 축소하는 것과 무한히 확대하는 것이 일치된다.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사실은 태양보다 더 큰 우주만한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으로 들어가도 무한한 우주, 밖으로 나가도 무한한 우주, 그렇게 무한한 가능성과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그런 상황을 상정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좁고 좁은 현실에서, 환경에서 그 환경 안에 특정한 패턴에, 습관에 갇혀서, 인간관계에 갇혀서 거기서 아둥바둥하면서 내 마음도 그 관념 안에 갇혀서 그렇게 붙잡혀서 사는가?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 제한된 현실 안에 있으면서 마음 안에서는 터질 것 같죠. 이 무수한 잠재성을 발휘하려고 터질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어때요? 이걸 박차고 나오죠. 이 현실을. 그런데 이 현실을 박차고 나오는 것도 두 가지 양상이 있죠. 이러한 에너지 차원의 세상을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은 내부 의도를 사용해서 이 현실과 맞서 싸우면서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남들이 보면은 독하다 또는 와 대단하다 부럽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자신의 삶을 성공시키기는 하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그 넓은 우주를 전해줄 수는 없어요. 그냥 자기만의 길을 독하게 일구어낸 것 뿐이죠. 이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세상은 그게 아니에요. 예. 무한한 가능성의 세상. 이 가능성의 세상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한다? 끌어오고 그리고 올라탄다 이 얘기죠. 그것이 외부 의도라는 개념입니다. 내부 의도로 나의 의지로 애써서 환경과 맞서 싸워서 투쟁해서 벗어나봐야 고작 옆집, 네, 옆나라, 이웃나라 그거밖에 더 되겠느냐. 예,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변화와 가능성의 세상은 의식이 상승하고 의식이 깨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단지 이런 위치 이동을 하는 환경을 바꾸는 수준의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환경 안에서도 어떻게 그 환경을 인식하고 통제하고 만들어 나가느냐의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하는 겁니다. 이 가능성의 세계, 가능태 공간. 가능태 공간에는 무수한 환경, 가능성의 환경, 무수한 나의 버전, 예, 이게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과거를 반추해 보시면 과거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뭐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여러분들 과거를 한번 쭉 돌아보시면 나름 단계가 있죠. 연극으로 말하면 막과 장이 있어요. 그러면 1막, 2막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은 다양한 버전으로 존재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환경이 변하신 분들 있죠? 그것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생각해 보면 이러한 가능태 공간이 현실에서 구현됨으로써 전환되었다. 다른 섹터로 이동되었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는 다양한 환경을 맞이할 수 있는 무수한 가능성이 존재하고 나 역시도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는 무수한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뭐 우리가 다중인격을 갖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나의 본질은. 나의 기질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의 태도와 나의 생각과 나의 의도와 이런 것들이 변하는 거죠. 나 자신에 대한 이해와 의식이 변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내가 완전히 노숙인인 줄 알아요. 노숙인. 근데 알고 봤더니 노숙인 연기를 하고 있었어. 보니까 이게 펜듈럼에 내가 낚여 있던 것이야. 그래서 정신을 딱 차리고 나니까 아 이게 진짜 내 모습이 아니구나. 나 여기서 나올 수 있구나. 그래서
벗어났어요. 벗어나고 나니까 나는 나야. 아, 이게 진짜 나로구나. 그리고 나라는 사람은 여러 가지 버전으로 존재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일종의 마네킹 같은 것 또는 역할, 영화에서의 배역과도 같은 거구나. 아, 그러면 나는 이 노숙인이 내 존재가 아니었구나. 나는 야, 이렇게 멋지게 성공하고 매력 있는 사람으로 존재할 수도 있구나.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의도하고 충분히 조건을 갖춘다면 내가 이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구나.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모습으로 살지라도 여전히 이것은 뭐예요? 내가 통제하는 것이지 진짜 나는 이 모습이라는 거죠. 진짜 나는. 이 모든 것들을 골라 잡고 통제하고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도 있는 것이 진짜 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연인으로서의 나, 이게 참 나라면 나머지는 뭐예요? 배우, 배역이죠. 배역. 배역을 하면서 깨어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일종의 참여 관찰자로 존재하는 것이고 이러한 관찰자로서 존재하는 것이 트랜서핑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지만 동시에 나는 무대 밖에서 보는 관객이자 그 모든 것을 세팅을 하는 감독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있다라는 상태라는 것이죠.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능태를 인정을 하자. 가능태를. 여러분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한한 가능성의 환경, 현실, 세상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또 그것을 적용을 했고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환경으로도 이동을 하고 다양한 이동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그 상상할 수 없는 환경을 부정적인 장면에서 정확히 일치시킨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거울, 이중거울에 우리의 생각, 사념체가 반영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가능태 공간의 특정 섹터를 끌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가능태 공간의 특정 섹터를 끌어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 물질 세계에서의 생각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부정적인 상념을 방사하죠. 부정적인 감정을 방사하죠. 부정적인 태도를 유지를 하죠. 그래서 그와 걸맞는 주파수의 가능태 공간, 그것이 현실로 끌어오게 됩니다. 구현되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현실을 경험하고 끌어오게 되는 겁니다. 상호작용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그러한 부정적인 현실, 나를 힘들게 하는 현실, 꼬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다. 무수히 많은 현실이 존재하고 무수히 많은 나가 존재하는데 왜 거기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열린 태도를 가지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트랜서핑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이러한 가능태 공간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하면 여러분들은 트랜서핑을 할 때 자신의 관념을 가지고 트랜서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자기 개발을 하면서 변화한다는 생각으로 트랜서핑을 하시는데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챕터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가능태 공간은 무수한 가능성의 세계다.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현실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신뢰가 확신이 듭니까? 일단은 상상을 그렇게 다양하게 못 하실걸요? 의외로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다양한 나의 현실이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는 실제 가능성으로 와닿는지, 얼마나 다양한 여러분들의 모습이, 변화된 모습이 존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것이 내게 실제로 가능하다고 받아들여지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를 줄 수 있는지, 얼마나 상상을 할 수 있는지. 그 이상이라는 거죠. 무한대라는 것은 그 이상. 그렇죠? 그것을 전제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제로. 그 다음에 그것을 가져오고 하는 건 여러 가지 또 변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건이 맞춰지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자칫하면은 망상에 빠지고요. 자칫하면은 그냥 무모해버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알아나가야겠죠. 그래서 가능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이게 거의 전부예요. 무한하다.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이 얘기고요. 특별히 오늘 얘기하는 정보장이라는 것은 정보가 다 들어있다는 거죠. 정보. 정보라는 건 뭐예요? 암이죠, 암. 우리가 어떤 것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보장에서 가져온 것을 우리가 해석한 것을 지식이라고 하는 거고요.
뭘로 해석해요? 머리로. 정신력, 예? 생각, 특별히 사고. 이런 걸로 이제 분석을 해서 지식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고력이라는 것은요, 머리라는 기능은요, 다분히 이 현실, 지극히 현실적인 물질 차원의 패러다임에 갇혀 있다는 거죠. 정통적인 과학이라는 패러다임 안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일수록 사실은 매우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것 같지만 한면으로는 뭐예요? 이러한 비물질적인 에너지 차원의 세계를 받아들이기가 의외로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면으로 또 이런 공부가 너무 이렇게 안 돼 있어서 사고력이 굉장히 부재하신 분들은 자칫하면은 그냥 미신에 빠지는 거예요. 그야말로 미신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물질 세상에서 요구하는 공부를 착실하게 잘 배울 필요가 있고요. 갖출 필요가 있고요. 사고력을 함양할 필요가 있지만 그 사고력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창의성도 마찬가지죠. 사고력 기반 위에 창의성이라는 것이 건설돼서 이 창의력이라는 것이 사실 가장 고차원적인 사고력이거든요. 하지만 창의력 역시도 사고력의 연장으로서 받아들이면 여전히 한계가 있다 이 얘기예요. 진정한 창의성, 네, 그래서 이걸 창조성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진정한 창조성, 소위 영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보장에서 오는 거죠. 무한한 정보장, 가능태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그러한 예술적인 가치 있는 작품들, 남들이 정말 흉내내도 그 에너지가 나오지 않는 것들은요, 영감을 받아서 나오는 것들은요, 이러한 가능태 공간에서 주어진 정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런 가능태 공간에서 그런 정보를 얻을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이 책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트랜서핑을 한다는 것은 이러한 가능태를 현실에서 이용하는 거죠. 그것은 단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지식을 초월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식과 사고라는 한계에서 나오셔야 돼요. 그걸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걸 무시하면 또 무모해지고 망상으로 빠져요. 그게 아니라 그것을 갖추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러한 지혜의 공간, 알매 공간, 모든 무수한 정보가 존재하는, 이미 존재하는 정보체에서 무언가가 수신될 때 첫 번째는 알아차려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알아내야 돼요.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고력과 지식을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지 이것에 갇혀 있으면 결코 수신을 할 수 없다. 수신을 할 수 없다. 또는 수신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우리가 사고력을 갖추지 않는 한 이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정리해낼 수 없다. 예,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하죠. 예. 여러분들은 양심이 있습니까? 양심 있죠? 없는 사람은 또 없죠. 근데 양심을 보여줘 보세요. 못 보이죠? 예. 뭐 뇌를 다 들춰내 보세요. 양심이라는 게 존재하는지. 여러분들은 사랑하고 사랑받고 살고 있습니까? 사랑을 경험해 봤습니까? 사랑을 느껴보셨습니까? 사랑을 보여줘 보세요, 저한테. 사랑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호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명. 생명이라는 것이 몸에 어디 장착되어 있어요? 심장에 있나요? 우리가 과학이라는 도구로 설명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더라도 존재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근데 바람이 있잖아요. 바람이 불잖아요. 바람이 눈에 보이진 않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현실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제한된 툴로서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증명되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가능태 공간을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나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트랜서핑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는 반드시 한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종교를 갖고 계시고 교회 특히 다니시는 분들은 영적인 세계 많이 얘기하시죠. 근데 영적인 세계조차도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툴을 사용해서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 영이라는 것도요, 설명을 다 제각기 하잖아요. 환원주의라는 얘기 있죠. 그래서 완전히 과학, 뇌과학으로 모든 걸 설명하시려는 분들은 영이라는 것도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뇌의 작동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네. 모든 게 과학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현실이 풀려나갈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트랜서핑을 접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툴로서 모든 것이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우리가 마치 음료수를 눈으로 마실 수 없는 것처럼 무언가를 접하려면 거기에 합당한 도구를 사용해야만 해요.
그 도구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현실과 경험할 수 있는 세계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가능태 공간, 정보장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책을 보면서 읽고 마무리를 할게요. 잠시 쉬었다 갈까요? 쉬었다 오세요. 네, 돌아왔습니다. 210페이지예요. 맨 윗줄에 볼까요? 가능태 공간은 하나의 정보장 또는 에너지 매트릭스, 곧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야 할지를 알려주는 하나의 모델이다. 네. 이 챕터를 읽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잘 안 와닿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읽으시는 분들은. 물론 몇 번 읽어도 안 와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단어 하나하나에 묶이지 마세요. 그런 단어가 이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단어에 묶이시면 안 되고 전체적인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능태 공간은 모든 정보의 집합체, 이 세상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걸 포함한 모든 정보가 존재하는 곳이다. 가능태 공간은. 밑에 읽을게요. 의식은 가능태 공간에서 정보를 얻어내는 방법을 모른다. 네, 여기서 의식은 마음이죠. 자, 우리는 의식과 무의식 또는 잠재의식이 있죠. 의식과 무의식 또는 잠재의식. 그리고 잠재의식을 여기서는 영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개념을 이렇게 잡았죠. 우리는 마음과 영혼이 있다. 근데 마음은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머리 또는 생각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영혼 이것은 직감 이런 또는 직관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느낌. 여기서 느낌은 일반적인 감정이 아니라 깊은 곳에서의 느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직감에 가까워요.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냥 알겠어. 이게 직감이에요. 예. 머리는 항상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설명을. 근데 설명을 하는 순간 이 진짜 느낌이 충분히 전달이 안 돼. 그래서 이 차원이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있는데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워. 또는 설명을 하는데 충분치가 않아. 그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알고 있는 단어로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런 차원입니다. 잠재의식, 의식, 영혼, 마음, 머리, 가슴, 생각, 느낌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와요? 잠재의식은 정보장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정보장, 가능태에 접근하는 것은 바로 이 잠재의식이다. 영혼이 정보장에 접근을 한다. 네, 정보장에 접근을 한다, 영혼이. 그 정보장에 접근을 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예언, 예견 또는 걸작품 이런 것을 만들어낸다 이거죠. 네. 왜 그러는지 모르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아주 쉽게 갔다 오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11페이지. 그러므로 지식이란 정도는 다를지언정 진실의 왜곡된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이 가능태 공간에 존재하는 것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이 진실을 끌어와서 해석하고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머리를 사용하는 거죠. 의식을 사용하는데 그것이 의식을 거쳐서 정리된 것이 지식이다. 현존하는 지식이다. 그런데 이 지식이라는 것은 진실의 왜곡된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왜 왜곡됐다고 그래요? 네, 이 의식 상태를 거치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왜곡이 되게 돼 있죠. 충분히 설명이 안 되는 것도 왜곡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밑에 단락입니다. 마음은 친숙한 대상들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거나 논리를 구사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달리 말해서 마음은 낡은 벽돌로 새 집을 지어낼 수 있다. 하지만 마음은 낡은 것을 가지고는 만들어낼 수 없는 것, 즉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창의성의 세계가 두 범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뭐 창의성, 창의적 사고 이 얘기할 때 그것은 이제 사고력의 고차원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낡은 벽돌로 새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창의력 또는 창의적 사고라고 하고요. 창의적 문제 해결이라고도 하죠. 이런 것들은 대부분 그래서 그러한 창의성을 가르치고 지향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창의성이라는 것은 새로울 게 없다. 사실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조합의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마치 칵테일을 만드는 것과 같다. 기존에 조합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조합을 했을 때 새로운 게 출현을 하는데 그 결과물이 창의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의성은 조합의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심리학이나 교육학에서 발전하게 된 창의성의 이론입니다. 그러한 창의성의 이론은요, 다분히 이 트랜서핑 관점에서 말하면 낡은 벽돌로 새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낡은 벽돌 가지고도 새 집을 지으면은 이 물질 세상에서는 환영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낡은 벽돌로 새 집조차 못 짓거든요.
낡은 벽돌로 낡은 집안에서 죽을 때까지 산다 이거죠. 그러나 진짜 창조성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이 가능태 공간에서 영감을 얻어온다는 겁니다. 예, 그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12페이지 중간 부분. 우리는 아직 잠재의식이 어떻게 정보장에 접근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단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을 뿐이다. 우리는 그런 현상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며 그래서 그것을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부른다. 기초과학의 펜듈럼은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 초자연적 현상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저 배척해버릴 수도 없는 일이다. 네, 이 부분이 참 공감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보시면 기초과학의 펜듈럼이랬죠. 네, 모든 학문은 펜듈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과학 역시도 하나의 펜듈럼이죠. 우리가 지식에 갇혀서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많은 학문을 섭렵을 하고 많은 책을 읽고 알아나갈수록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지만 또 한면으로는 자칫 잘못하면 그 지식의 프레임 안에 갇혀서 더 이상 새로운 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항상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상대방이 옳을 수도 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의식이 끊임없이 성장하기 위해서요. 자, 근데 여기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이러한 과학의 펜듈럼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하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초자연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초자연적인 현상. 그거 아십니까? 임상심리학 역사를 보면 과거에 중세시대에는 정신분열증, 정신질환 중에서 정신분열증 막 이런 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그때는 이제 검사 도구도 없었고 그런 정신의학이 발달하기 전이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마녀라고 그랬어요. 마녀다 마녀. 예, 그래서 불에 태우고 막 그 감금하고 그랬어요. 이 독방에 갇히는 것처럼 이 철창에 가둬두고 묶어두고 그랬어요. 굉장히 끔찍한 일이었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 과학을 갖추지 못하면 미신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과학에 또 갇히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과학에 갇히면 미신에서는 벗어나지만 합리라는 이유로 진실을 비합리 또는 초자연적인 것이라고 매도해버리면서 더 이상 가능성의 문을 닫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전인적인 발달을 도모해야 되는데 더 이상 성장을 못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끊임없는 의식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가능성의 문을 열어두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심리학에도 그래서 초심리학이라는 게 있어요. 파라사이콜러지. 그래서 이것은 초능력 현상을 주로 연구하는 학부인데요. 미국에 있어요. 많진 않아요. 미국의 듀크 대학교에 초심리학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자아초월 심리학이라고 있죠. 트랜스퍼스널 심리학이라고 해서 이거는 보통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알아요. 이제 뭐 캐뉼버 이런 인물들이 주로 그쪽에 많이 기여를 했죠.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이제 기존의 과학에서는 유사과학이다, 사이비과학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통합의학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기존의 정통의학을 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아주 안 좋게 표현을 하시는데 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213페이지 중간 부분. 이 모든 것을 믿거나 말거나 그것은 당신의 선택이다. 바딤의 입장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계속 읽을게요. 트랜서핑은 우주의 법칙을 자신에게 이롭도록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모델임을 명심하자. 트랜서핑은 우주의 구조를 기술하려는 것도 아니고 바로 여기에 문제의 답이 묻혀 있다고 새겨놓은 기념비도 아니다. 알다시피 진리는 언제나 지척의 어딘가에 있다. 아주 동의합니다. 중간중간 간간히 보시면 트랜서핑 자체에 대해서 바딤이 진술한 문장이 있는데 이곳도 바로 그런 곳이에요. 굉장히 저는 동의합니다. 이 바딤의 입장에. 그래서 제가 트랜서핑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주제 넘게 어떤 뭐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여러분들 영혼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비주의나 마음 공부를 접하실 때 주의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에너지 차원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영적인 세계와 긴밀하게 연결이 되고요. 영적인 세계는 여러분들 항상 명암이 있습니다. 그 영의 세계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영의 세계는 굉장히 복잡하고요.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수시로 여행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저도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함부로 여러분들이 영적인 세계에 발을 잘못 디디면 여러분들 영혼이 굉장히 피폐해질 수가 있거든요. 영혼이 피폐해지면 여러분들 현실에서의 존재와 환경은 굉장히 휘둘리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이 잡신이 또 있거든요. 잡신이. 여러분 영혼의 세계를 인정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예.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죠, 미국에. 예, 여러분들 이거 잘 구분하고 접근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잠깐은 좋습니다. 잠깐은 대출을 해주거든요. 잠깐은 좋은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피폐해집니다. 그거 복구하는데 시간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선을 긋는 거고요. 바딤젤란드는 그 부분을 선을 그었기 때문에 제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중에 이건 이제 좀 다른 채널을 사용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 가능태 공간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 첫 번째 주제에 들어갔어요. 예, 이렇게 해서 계속 가능태 공간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시고요. 네, 저는 또 새로운 한 주 즐겁고 힘차게 맞이를 하겠습니다. 내일 월요일에는 또 쉬는 날을 맞이해서 도시로, 좀 삐까번쩍 도시로 잠깐 여행을 다녀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